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산의 자존심 해운대 LC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LCT 단지 정보를 한번 보면 2개의 주거 타워와 1개의 랜드마크 타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는 882세대 총 2개 동이 있고요. 84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9년 11월 29일 날 승인이 났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세대당 2.6대 정도 넉넉하게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포스코 건설이고 중앙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해운대 중동에 있고요. 달맞이길 가는 길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 LCT 랜드마크 타워는 101층으로 해서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거 타워는 85층이고 두 번째로 높습니다. 랜드마크 타워에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야경을 바라보면 상당히 멋집니다. 해운대 LCT 위치는 해변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해운대 해수욕장과 달맞이 고개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 이렇게 보는 해운대 해수욕장 뷰, 백사장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W하고 광안대교 이런 것들도 다 보입니다. 한눈에.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에 뿐만 아니라 밤에 야경을 보시면 정말 멋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또 이제 반대쪽 달맞이 뷰 고개입니다. 노을이 딱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멋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T 상권을 한번 보면 요 LCT 내에는 상가가 총 7층 규모의 포디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LCT 상가가 있고요. 요 7층까지 해서 웬만한 상권은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 해운대 요 해변 앞에 중심 상권 요 거리하고 뭐 걸어서 가셔도 얼마 안 걸리니까 도보로 해서 가셔서 여기 먹자 골목이랑 그 다음에 뭐 여기 호텔 앞에 상권이랑 백사장 앞에 상권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동역 바로 앞에 요 이마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로 해서 한 5분 10분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장 보는 것 또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운대 LCT 더샵에 대해서 여기 담보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평수는 58평형, 65평형, 75평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여기 58평형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시세, KB 시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LCT는 KB 시세는 안 나오고 현재 시세 정도로 저희들이 감정가하고 여기 거래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시세 정도를 대략 잡았습니다. 그래서 58평은 한 40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요 기준으로 뭐 거래가가 높고 낮으면 있겠죠. 요 정도로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58평형에서 요 생애 최초 부분이나 주택 구입 목적 부분은 뭐 DSR 때문에 이 원체 시세가 높은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만, 뭐 생애 최초를 본다면 뭐 최대 6억까지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한다면 9억 이하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13억 9,500까지는 나옵니다. 이 부분은 DSR이 뭐 고소득자들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 LCT는 뭐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이 고소득자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실 때는 요 정도까지는 은행에서 가능하다. DSR 40% 이내, 50% 이내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자금 목적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최대 2억까지 가능하고요. 자, 요 LCT는 보시면 사업자금 목적으로 가장 지금 많이 대출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사업자금 목적은 매매건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매매건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자가담보, 현재 소유 중이신 분들만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 목적으로는 최대 8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80%를 하게 되면 32억 4천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요 80% 이내로 하시게 되면 금리는 한 5%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5% 전후로 해서 저금리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2채이거나 3채, 그리고 내가 소득이 사업자실에서 소득이 많이 안 잡히시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왜 가능하느냐? DSR이 적용이 안 됩니다.
DSR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5%, 90%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이 사업자금 목적 후순위 대출입니다. 앞에 선순위 저금리로 내가 쓰고 있고 이 선순위를 대안을 해서 금리를 다 쓰기에는 금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에 저금리를 놔두고 후순위 대출로 해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후순위 대출도 똑같이 80%에서 90% 똑같습니다. 금리는 80%로 하게 되면은 3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후순위로 하더라도 5% 전후 중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5%, 90%까지도 후순위 대출로 해서 36억 4,500에서 앞에 선순위 채권 최고를 빼고 나머지 금액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대출로 활용을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 직장인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이 사업자금 목적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P2P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되죠. 아무리 내가 집값이 높아도 DSR에 막혀서 실질적으로 가계자금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이나 보험사 이런 데 가계자금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2억 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급전을 내가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 P2P 대출을 활용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P2P 대출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잘 몰라서 꺼려 하시는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출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P2P 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P2P 대출로 하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최대 90%까지 P2P 대출로 진행 가능합니다. 보통 80% 정도 선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대로 90%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90%를 하게 되면은 36억 4,500만 원. 여기서 P2P 대출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으신 분은 거의 없죠. 어떻게 받느냐 P2P 대출은 앞에 내가 선순위 놔두고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대출을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 대출로 해서 내가 급한 돈, 필요한 돈을 일정 부분 이 36억 4,500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후순위 대출로 내가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P2P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1억을 필요로 하든 5억을 필요로 하든 보통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로 할 때 지인들한테 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 꺼내기도 쉽지가 않고 막상 말 꺼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3억을 빌렸다. 그러면 어느 일정 부분 기간을 내가 쓰고 나서 그 3억 원금만 주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대한 이자를 쳐서 얹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 보통 보면 일부라고 하면은 월 1%에서 연 12% 정도 금리죠. 일부 이자를 쳐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급하게 돈을 빌리면 친구들한테 빌리더라도 원금 빌린 돈만 주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자를 주고 또 고맙다고 밥도 한 그릇 또 사야 되고 술도 한 그릇 사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비용까지도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가 하기 싫고 이런저런 불필요한 진행을 하기 싫다. 나는 그냥 내가 내 있는 거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 P2P 대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시고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P2P 대출은 이런 데 활용을 좀 많이 하고 내가 급전을 썼기 때문에 돈이 또 목돈이 들어온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목돈이 들어오면 이 P2P 대출을 급전을 쓰신 데 대해서 바로 갚으시면 수월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P2P가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또 목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잘 하시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평, 75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도 65평은 45억 정도에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75평은 50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출은 똑같이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LCT는 시세 자체가 높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권 내에 금융권에서 가계자금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금 대출이라든지 P2P 대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현재 많이 하고 계시고 문의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담보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본인의 조건과 이용 계획에 맞게 잘 알아보셔야만 좀 더 내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내가 한 군데만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 세세하게 알아보시면 금리도 각 은행마다도 금리가 조금씩 다 틀리고요. 이금융들마다 보험사들도 보험사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호금융도 마찬가지고 각 지점마다 금리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좀 더 유리하게 내가 좀 더 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훨씬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내가 개개인이 일일이 알아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자세히 좀 더 문의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